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는 우리의 든든한 전문가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김대명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전문가님? 아, 네, 이쪽에 있었구나. 네. 어디를 보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일단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화면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전문가님 말씀을 잘 나오고 계세요. 제 화면 말고 차트의 화면은 좀 나오는가요?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살짝 에러가 걸려가지고. 네, 잘 나오고 화면...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일단 전반적인 일단 시장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로 본다라면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어요. 네,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지금 이건 코스닥 차트고요. 자, 일단 코스닥 차트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여기에서, 그죠? 네, 지수를, 인위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유동성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흐름을 좀 끌어올려 줬다가 다시, 하락을 좀 이제 해주는 이제 조정을 이제 주는 그림이죠. 네,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이제 한 3거래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전 방송에서 지금의 조정은 좀 이제 건강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하락폭이 좀 깊어졌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그죠, 여러분들이 우려스러워 할 만큼의 그런 분위기는 많이 조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정이 깊어졌지만 또 그만큼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인위적인 좀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이런 인위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을 좀 유입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차트에서 일단은 많이 보여줬었고, 그리고 종목들의 어떤 이제 섹터나 테마의 흐름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조정이 받을 때, 그죠? 조정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이제 테마나 이제 종목들이 뭐였었냐면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였어요. 여기서는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인위적인 지수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위적인 상승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인위적인 상승세가 끝나고 나서, 그죠? 상승세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제약바이오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이제 관련해서 이제 발언들이 또 이제 제약바이오의 또 수급을 또 이제 또 개선시켜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만큼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또다시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큰 이제 앞으로의 큰 이제 방향성 이제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아있는 시점이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같이 이제 좀 살아가야 되는, 그죠?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같이 이제, 뭐랄까요. 감기처럼, 그죠? 그런 감기 같은 그런 바이러스처럼 같이 이제, 생활화야 되어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 끌고 갈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백신에 의해서 그런 집단 면역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면은, 그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기저효과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남아있는 이제 잠재되어 있는 악재는 그거밖에 없어요. 미중 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차트가 일단은 차트는 먼저 이제 뭐 모든 걸 일단은 이제 선반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예전에.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실상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차트가 다시 한번, 그죠? 지수가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다시 계속해서 이제 좀 저점을 높여주는, 네, 그런 큰 우상향이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한번, 그리고 또 여기 한번 선에 정확하게 한번 이제 맞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기술적 반등 그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세는 살아있어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이 저점을 만약에 깨버린다라면은 추세를 이탈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추세를 이탈시키는 시점에서 이 구간대를 만약에 다시 또 이탈시켜버린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런 이제 또 악재가 또 훨씬나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 어떻게 본다라면은 아직 뭐 이제 명확하게 뭐 이제 뭐 악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조정은 조금 이제 건강한 조정이 이제 지금 건강한 조정이 나올 시점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거품이 좀 빠질 시점이고, 그리고 그런 거품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빠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증시, 그죠? 네, 우리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이제, 여지가 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만약에 900포인트대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네, 900포인트대를 이탈을 하면은 그때 돼서는, 네, 정말 좀 이제 또 돌발적인 그런 이제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좀 주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뭐죠? 그 차트가 어디 갔죠? 네. 모르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다시 한번 연결을 해주세요. 네, 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8% 상승하면서 3,197.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만이 홀로 매수해줬습니다. 기관이 3,482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457억 원, 외국인이 1,90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홀로 76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11억 원, 외국인이 44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0.49%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39% 상승하면서 12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이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91만 9천원의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명 전문가님.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지금 살짝, 네, 방송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왜 자꾸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런 제. 저는 알아요.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출연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오시나요?
다음 주에요? 네. 김성 아나운서님이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다고 한다면은, 아. 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사드리죠. 네. 살짝 말을 멈췄어요. 그죠? 말하시는 중간에. 네, 살짝 머뭇거리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 코스닥에 비해서는 이제 사실 주도주가 좀 약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좀 약한 편이라서 지금 이제 좀 굉장히 코스닥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반면, 지금 이런 이제 반등 자체, 그러니까 이런 반등의 폭 자체는 코스닥과는 차이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등락폭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등락폭의 차이밖에 없고, 흘러가는 그림은 굉장히 이제 똑같다. 네, 똑같은데, 지금 이 3,100포인트대, 견고하게 좀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죠. 여기 이 구간대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라면은, 우리 국내 증시, 마찬가지 좀 문제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국내도 시즌 이제 이번 달 사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해요. 이 코스닥 시장의 이날이었죠. 여기 이 5월 4일 날 화요일 날 여기에서 하루 등락폭 자체가 거의 이제 1.8%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 하루 등락폭 자체가 1.8% 정도 되는데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날 하루만 하루 등락폭이 2번 정도, 그러니까 1.8%대를 한 1.5%대 정도를 2번 정도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들을 굉장히 더 증폭을 시켜주고 하는 이제 더 증폭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제 5월 달에는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출이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또 다시 그동안의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의 어떤 이제 주체가 됐다. 네,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비슷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웃도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세력을 이제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던 부분을 굉장히 이번 5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흐름 자체를 많이 바꿔버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5월 달 시장 변동성이 크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달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5월 달만 좀 지나가고 이 공매도 시기만 좀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결국에는 주가는 안정을 찾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런 이제 시장 흐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흔들리지 말고 보자. 큰 악재만 없다면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종목들 또한 이제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선주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 그리고 철강주들이 연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연일 강세를 또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주들이 좀 이제 상당히 테마 자체가 굉장히 또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 앞으로의 이런 주도 흐름, 그러니까 이 조선주와 철강, 그리고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종목별 장세에도 마찬가지 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이제 우선주들이 또 굉장히 또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적 시즌만 된다라면은 항상 이제 실적 시즌만 되면은 이제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죠. 마치 약속이라서 한 듯이. 그러니까 우선주 테마라는 것도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보시면은 그저께도 그렇고, 거의 우선주들이 보통 이제 15위권 안에서 거의 이제 10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굉장히 이제 상승세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선주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시세 분출이 또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연일 이제 굉장히 이제 상한가가 잘 나오는 종목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우선주들에 또 관심이 또 많으실 거라는 또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특히나 뭐 이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죠.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노루홀딩스우가 네, 예전에 삼성중공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네, 삼성중공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삼성중공우가 바닥권에서 700% 가까이 갔죠. 지금 이 노루홀딩스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520% 정도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이 나왔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시기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이제 종목들 우선주들이 이제 지금 시장은 우선주 테마가 지금 많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주로 또 이제 또 매매를 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다만 그런데 이런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없어요. 거의 어떤 종목들 같은,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시총이 또 이제 워낙에 뭐 200억대, 뭐 50억, 뭐 30억, 거의 이제 뭐 1000억대 이하의 그런 이제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외국이나 뭐 기관이나 뭐 아니면 이제 특정 개인 어떤 세력들이 쉽게 이제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그런 작은 시총에 대한 어떤 이제 금액 대를 만들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그런 이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뭐 그래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30분 뒤에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30분 뒤에 주가가 뭐 상승 뭐 10%대씩 뭐 5%대씩 급등도 할 수 있지만 당장 체결을 하고 난 뒤에 당장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또 네 뭐 5%대씩 뭐 10%대씩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우선주들의 매매 자체가 위험성이 굉장히 좀 다분하고요. 다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투기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이제 실적 시즌만 되면은 네 이런 테마 자체 그러니까 우선주들이 테마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 그런데 다만 이것도 네 시기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우선주 자체를 그죠? 우선주 자체를 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주가 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선주와 보통주 말고 좀 차이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권리의 차이죠. 네, 권리. 그러니까 뭐 의결권이 있냐 없냐 이런 권리의 차이인데 뭐 이제 주주총회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행사에서 그런 이제 권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의결권을 이제 행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주식 자체가 저렴하고요. 일반 보통주보다는 네, 주식 자체가 또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또 배당금 쪽, 그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나 뭐 이제 배당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또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우선주에 또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굉장히 배당률 자체가 또 높고, 그리고 배당금, 지급 자체도 먼저 이제 우선시 되는 게 바로 우선주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테마는 뭐 이제 우선주 테마들이 좀 많이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만 또 이제 보시면은 등락폭 자체가 또 굉장히 커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우가 위험성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노루홀딩스우만 보면은 막 매매를 막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신원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그 다음에 뭐 금호건설도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이제 동부건설도 이런 식의 연속성을 띠면서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갔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자, 하락률을 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태양금속우가 어떻게, 네, 상한가 거의 가까이 29%대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네, 크게 또 하락을 해버리죠. 거의 이제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릴 정도의 하락세가 보입니다. 네, 이만큼 이제 등락폭 자체가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시총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종목에 이제 크게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큰 비중으로 이제 매매를 하셨다가는, 네, 크게 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이제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 관련해서, 이제 실적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또 실적에 비해서 그죠? 실적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는 종목이 있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금 시장이 뭐 실적 관련해서 또 이제 또 많이 또 상승세를 특히나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기존에 뭐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더라도 뭐랄까 먼저 선반영이 많이 되는 이제 흐름 자체가 있죠. 네, 선반영이 먼저 흐름 자체가 있긴 한데 그에 반해서 주가 자체가 기대치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기대치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통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또 이제 좋아지는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뭐 거의 이제 조선주나 뭐 이제 건설주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섹터들, 테마들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그만큼의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세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여기에서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식으로 또 반영이 될 수 있냐면은 실적은 나왔지만 좋게 나왔지만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이전에도 먼저 선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기대치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주가가 또다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같은 시장 그러니까 공매도가 굉장히 좀 활개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테마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조선, 철강, 건설주들의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 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선주의 강세도 뚜렷하지만 등락이 큰 만큼 조심해야 한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잠재된 악재는 미중 분쟁뿐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시장 예측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김대명 전문가인데요. 김대명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3355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잠시 후 3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리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가 논의가 되면서 이런 위탁생산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런 이제 호재죠. 네, 호재 네. 이제 여기서 반사이익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제 호재라고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호재성이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제약 업계에서는 충분히 이제 호재로 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각 종목별의 어떤 그런 이제 재료 자체가 만약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다. 네. 뭐,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이제 올랐었고,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또 나왔었던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 종목들 자체가 거래량 없는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해놓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놓고 거래량 없는 조정을 보였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순환매가 만약에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러면은, 네,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개선이 되면서,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네,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이제 대거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은 뭐 충분히 네, 종목들을 또 찾을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면은 우리 김효선 아나운서님 어디로 가야 되겠죠? 종목들은 유명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대명 전문가의 노란톡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전문가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는 네. 뭐 그 정도 얘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전부터 네. 이 컴퓨터랑 지금 굉장히 이 화상 이 방송 때문에 한 5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네 혹시나 제가 말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김성 아나운서님이 잘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계세요, 전문가님. 걱정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까도 네. 조금 전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제 실적을 내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마침 롯데 하이마트도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롯데 케미칼까지도 실적을 기록하면서 롯데 관련주들, 롯데 그룹주들이 대부분 다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롯데 그런 그룹... 일이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롯데 쇼핑도 오늘 또 유통주들 좋은 흐름 보이면서 3% 넘게 상승하고 그랬는데요. 롯데 네. 관련 그룹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굉장히 좋죠. 일단 그룹주 자체도 저도 아까 전에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데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잠정 실적 자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잠정 실적 이상의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이제 만들었다라는 또 이제 내용도 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내용 자체가 그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던 이유들이 뭐 이제 미국 한파에 대한 영향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용을 봤었거든요. 일단은 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뭐 그다음에 롯데 하이마트도 이제 실적이 또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롯데 칠성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또 이제 1분기 또 이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도 개성이 이제 또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또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좋게 나왔고 그래서 업황 자체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성장성 자체는 2분기 자체도 좀 이제 기대치가 좀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주가의 흐름 자체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롯데 하이마트나 아니면은 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가를 보시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거의 이제 뭐 25만 원대에서 뭐 한 30만 원대 이 사이에서 큰 등락폭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서부터 본다면 거의 뭐 20%대 안에서 지금 거의 이제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이제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큰 박스권 안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었던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쌍봉을 만들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주가의 지지와 저항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주가의 흐름 속에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치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목표가 자체를 이제 너무 높게 보신다기보다는 목표가 자체를 너무 이제 높게 보신다기보다는 지금 뭐 이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부터 뭐 관심을 가져보시고 좀 이제 시간 자체가 좀 이제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워낙에 좀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주가의 등락폭 자체도 이제 많이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들어가면은 이제 좀 솔직히 좀 답답한 흐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을 보시면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목을 보시면은 저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특히나 롯데 관련주 중에서는 이 롯데칠성이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은 저항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네, 여기에서 주가의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자, 여기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네, 그죠? 조정을 받고 나서, 자, 지금 시점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뭐 한 13만 원대까지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가셔도 네,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실적 대비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이나 그런 매출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롯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일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당 관련해서 또 이제 또 그런 이제 롯데케미칼 측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뭐 배당 성향을 한 30% 정도 수립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해온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 비해서 이제 실적이 좀 큰 폭으로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서 배당 규모도 자체도 이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롯데 측에서 이제 먼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배당 관련해서라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롯데 그룹주들 중에서는 롯데칠성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14만 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오늘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면서 보복 소비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유통주들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롯데쇼핑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이제 종목들도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라 그래, 백화점 관련주들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런 이제 롯데쇼핑도 그렇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이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뭐냐면은 그런 이제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앞으로도 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제 주가의 또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이제 나타냈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뭐 이제 현대홈쇼핑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분기 실적이 또 이제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제 롯데쇼핑이나 뭐 이제 홈쇼핑이나 뭐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 유통 관련주 자체를 전체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묶고는 보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이제 뭐 홈쇼핑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게 지금 만약에 이제 뭐 백신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보복 소비 자체가 뭐 집안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복 소비 자체를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겠죠, 그죠? 밖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직접적인 이제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유통주 자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묶음으로 보시기보다는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금은 이제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롯데쇼핑이나 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자, 현대, 자, 볼게요. 현대 홈쇼핑 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죠. 네.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기대치로 이제 반영이 좀 되었던 반면 지금은 그런 이제 백신 관련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종목을 이제 좀 이제, 편가르기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홈쇼핑 관련주와 백화점은 묶어서 유통주로 함께 보지 말고 좀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실적 관련해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적자를 기록했다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J, CGV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의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내용을 떠나서 이제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 종목의 역사예요. 연 차트고요. 네, 연 차트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9,800원대가 저점이죠. 네, 여기 9,800원대가 저점이고 자, 여기가 최저점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최저점대까지 부분까지 한번 내려왔었던 시점이었어요. 여기가. 네. 최저점 부분들까지 내려왔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인 저점, 그러니까 역사적인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에 주가가 좀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림이고, 자, 월봉으로 보신다라면요. 월봉으로 보신다라면 최근에,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이제,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이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자가 계속해서 또 지속이 됐었던 종목이고,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제 흑자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뭐 CGV 같은 경우는 뭐 극장 자체가 뭐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그죠?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뭐 베트남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뭐 아시아 쪽으로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어느 곳에서는 그죠? 어느 곳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실적이 또 개선이 되고 있는 반면 또 어느 곳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확산이 되면서 그런 또 이제 실적이 또 이제 또 감소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멀리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CGV 같은 종목은 결국에는 이 또한 그죠? 이 또한 이런 이제 바이러스 자체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좀 또 완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제 CGV 같은 경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보고 이제 하시는 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었던 게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이제 회사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뭐 많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직후 시대에 그런 이제 넷플릭스로 인해서 뭐 이제 다른 이제 뭐 이제 미디어로 인해서 그죠 미디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가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이제 좀 많이 반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쇼핑도 보복 소비를 하는데, 네, 쇼핑적인 부분들도 이제 보복 소비를 하고, 그런 이제 백화점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이제 매출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이제, 아무리 뭐 이제 넷플릭스나 뭐 미디어 관련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이제 극장 관련주들도, 극장 관련주들도 그러한 영향,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많이, 또 이제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기대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이제 주가에 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또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보고 있지만, 그죠? 적자는 보고 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백화점 관련주도 그랬잖아요, 그죠? 백화점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자 볼게요. 자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런 시점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그때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엔 이것 또한 다 해결이 되는 거고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다 해결이 되고 하면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다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난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고점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결국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악재가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그런 악재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CG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서부터 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았던 CJ CGV는 결국에는 코로나19가 소멸될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저가 매수할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전문가님. 반대로 전문가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집콕 시대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언택트, 거리두기 이런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를 입었던 온라인 교육 쪽이나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그러면 이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그 종목들 자체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종목들이 뭐 사실상 뭐 실적 관련해서, 그죠? 실적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제 사실상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마로서 이제 성장성이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의 강세에 의해서 그만큼 주가가 올랐었던 거지, 뭐 이런 종목들 자체가 뭐 개별적인 어떤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실적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런 종목들 자체가 성장성 관련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요, 물론 충분히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부분들을 이제 좀 본다라면은 뭐 이런 원격 관련주나 아니면 이제 이런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관련 사업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사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테마로서의 영향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로서의 영향은 이미 끝났고 혹시나 뭐 이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또 테마로서 이제 충분히 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이제 재료, 그죠? 어떤 또 다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이제 테마성을 띠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인 재료로 인해서, 그죠? 개별적인 그런 이제 재료와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는 굉장히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치 이하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인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그죠? 매집이 잘 되고 뭐 테마 전체가 움직이고 뭐 당일 갑자기 뭐 큰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또 마찬가지 이런 식의 대교처럼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온라인 교육 쪽이나 재택근무 쪽에 코로나19 테마로서의 영향은 끝이 났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또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의류주들이 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의류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제 한섬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죠. 뭐 네. 한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뭐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이제 연일 이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좀 이제 좀 불안불안하게 좀 움직이는 좀 이제 그림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의류 쪽 이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이제 보복 심리 관련해서는 보복 소비 심리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2분기에 또 관련해서 또 이제 기대치를 또 이제 한번 또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좀 이제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또 이제 뭐 이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관련주들도 많죠. 다른 관련주들 많은데 그런 다른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고 싶다라면은 우리 김은성 아나운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대명 전문가가 의류주나 백화점 관련주들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소비 관련한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대명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335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잠시 후 3부에서도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됐나요? 네. 만족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 또박또박 말을 잘하시네요. 네. 네, 전문가님 근데요 소비 관련주 해서 지금 의류주나 백화점 관련주들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화장품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여행주까지도 다. 그렇죠. 같은 계열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같은 계열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제 종목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이제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네.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추세적인 부분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크게 들어오고 여기에서 좀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인 부분들도 계속 살아있고 재료적인 부분이나 업황적인 부분들이 점차 뭐랄까요.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자체도 여러 증권사 자체도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 자체를 좀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세적인 부분, 크게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이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아모레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